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스포츠의 개념과 진화, 그리고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그 뉴트라이발리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이 그 우드스탁 페스티벌이었잖아요. 그 뉴욕주에서 벌어졌던 1969년도에 그 대규모의 그 축제, 예, 뭐 음악 축제였지만 사실상 문화 축제였죠. 그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예를 들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왕이면 스포츠 예로, 우드스탁은 뭐 나쁜 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례도 아니고, 또, 스포츠 사례도 아니니까 조금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떠오른 게 있어요. 예, 뭐일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로 벌어졌던 비슷한 사례가 있죠.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공식적인 명칭은 코리아 저팬 월드컵이었지만 그 일본과 한국이 공동 개최를 한 그 피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다 알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난 그 거리 응원을 했죠. 예.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전부 빨간 옷을 입고 그 커다란 TV 전광판 화면을 보면서 단체로 응원을 하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예, 어떻겠어요? 서로 간에 엄청난 동질성, 그쵸?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진짜 동지죠. 예. 그 엄청나게 친밀감이 생기겠죠. 뭐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르더라도 막 서로 껴안고, 예. 골이 들어가면 너무 기뻐서 막 껴안고 같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뭐 이럽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제가 해봤더니 이제 2008년에 그 SBS에서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예. 그 드라마 제목이 이제 워킹맘이거든요. 워킹맘. 예. 그게 누구 나오는 거냐면 이제 염정아 배우가 주인공이고 그 봉태규라는 배우 있죠? 예, 아시죠? 봉태규. 예. 봉태규가 염정아의 남편이에요. 그 드라마에서 2008년도 드라마에서. 그리고 이제 김자옥이라는 배우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예, 김자옥 배우가 그 염정아의 그 친정 엄마 역할로 나오고 제가 뭐 그 드라마를 이제 다 보진 못했는데 제가 미국 살 때니까 그 인터넷으로 조금씩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은 그 드라마 속에서 설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염정아 배우가 봉태규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드라마에서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예, 우연히. 그래서 이제 같이 응원을 하다가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게 워낙 그 동질감 혹은 뭐 동지의식, 친밀감 이런 게 생겨서 이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 이 하룻밤을 보냅니다. 두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드라마의 설정이 그래요. 예, 뭐 설정이니까.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그 뭐 원래는 생판 모르던 젊은 남녀가 예, 불타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상태. 예. 뉴트라이벌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외국의 사례, 비스포츠의 사례를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실제 스포츠 사례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예,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때 뭐 저도 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냥 이제 길을 걸어가면은 막 괜히 막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그러고 예.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약간 당황했는데 예.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거의 뭐 온 국민이 예, 붉은 악마였으니까 그때는 예.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붉은 악마라는 조직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이제 공식 서포터. 예. 각 프로축구 팀들의 서포터들이 당시에는 연합을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연합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제 국가대표팀을 우리가 단체로 응원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제 친구 중에 여러 명이 이제 거기 관여를 했어요. 당시 붉은 악마에서 일하고. 예, 그래서 뭐 기업 재합천도 받고, 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예, 특히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수업의 한 중반부쯤 지나가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붉은 악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교재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 친구를 제가 뭐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뭐 걔한테 인강을 잠깐 맡기든 한 30분 정도, 예,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니까, 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고요. 예, 오늘의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개념과 진화,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 장. 예, 처음부터 나올 것들은 스포츠의 정의에 관한 거예요. 음, 뭐 스포츠란 무엇인가 이런 거겠죠. 예. 어, 뭐 어원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스포츠라는 말의 어원이 이제 뭐 데스포트, 뭐 데포트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합니다. 어, 뭐 제가 뭐 어원 뭐 이런 에티몰로지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예, 어원학 뭐, 예, 언어학 이런 거에 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폴트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에서 폴트가 이 짐이잖아요. 짐, 그쵸? 물건을 나른다 할 때 짐. 예, 그래서 이 짐을 나르는 사람을 포터라고 하잖아요. 예, 가끔 이렇게 공항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2004년도에 약간 좀 당황했던 일이 있는데, 예, 어, 내렸어요. 아틀란타 공항에. 예. 애틀란타에 하츠필드 잭슨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거기 이제 내려가지고 짐을 이제 찾아서, 예, 이렇게 뭐 세관 통과하고 입국 심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리버리 하지 않습니까? 처음 이제 가니까. 예. 근데 이제 웬 사람이 뭐 오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제 제 짐을 막 들어줘요. 이렇게 그걸 막 카트를 끌어주고. 그래서 원래 이 공항은 이런 서비스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입국 심사대 있는 데까지 갔어요 다. 그때 이제 걔가 이제 가면서, 예, 예, 그러더라고요. 나 팁을 달라. 예, 손을 내밀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공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하여튼 뭐 포터, 그걸 이제 짐 끄는 기계도 뭐 포터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에 이게 짐을 실는 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카트라고 하는지 포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공짜잖아요. 우리나라는 공항은, 그쵸? 근데 이제 이게 공짜가 아닌 데가 훨씬 많아요. 외국 공항에 가보면은 일단 뭐 한 1달러 정도를 내야 그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갑 꺼내서 넣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가방 들고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예, 뭐 포터, 뭐 짐꾼, 뭐 이런 말은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뜻도 있고, 예전에 포터라는 작은 트럭도 있었어요. 트럭의 브랜드가. 그래서 이게 짐이란 뜻이고, 이게 이제 짐을 어, 어떻게 싣고 나르고 뭐 들여오고 이러는 곳 하면은 또 이게 포트란 말이 이게 항구란 뜻도 되잖아요. 항구, 뭐 하버 이렇게. 예. 옛날에는 이 물건을 이제 뭐 국제 거래에서 이렇게 들여오고 내보내고 할 때 뭐 비행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뭐 배로 했을 거 아닙니까? 항구를 이용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폴트가 항구라는 뜻도 있죠. 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짐을 싣고 내리고 뭐 들여오고 내보내고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짐을 들여오면은 그게 임포트고, 예, 수입.
짐을 내보내는 거는 엑스포트, 수출이고 뭐 이렇게 되죠. 하여튼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짐, 뭐 나르기, 뭐 움직임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어떤 움직임과 관련해서 스포츠라는 이제 어원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스포츠라고 영어에선 쓰고 뭐 s를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학술적인 언어로 쓸 때는 용어로 쓸 때는 s를 안 붙입니다. 예. 예. 그냥 일반적으로 뭐 운동 뭐 이런 뜻으로 쓸 때는 s를 붙이지만 뭐 학문적으로는 안 붙입니다.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그 굳이 구별하자면 두 개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그 데포르테스라는 말은 이건 스페인어로 예, 그 스포츠라는 뜻인데 그 과거의 그 어원이 많이 남아 있죠. 거의 똑같죠. 예. 그 데포르테스. 예. 그 미국의 ESPN이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이에요. 예, 뭐 스포츠의 왕국이죠. 근데 그 채널에 그 스페인어 채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스페인어 사용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남미 이민자를 중심으로 스페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 그 ESPN 데포르테스라는 그 채널도 따로 있어요. 예, 그 정도로 하여튼 예, 그 스포츠.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뭐 정의는 뭐 많죠, 다양하고 예,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지만 이 우리 교재에 나온 거를 보자면은 뭐 이게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경쟁적이고 인간의 신체적 활동이며 제도적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 그 특징이 있죠. 경쟁이 있어야 되고 약간 그 육체 활동이 있어야 되고 움직임 그렇죠? 예,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고 어떤 규칙이 있죠. 예, 뭐 규칙이 없으면은 그건 스포츠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는 게 대체로 스포츠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음, 놀이였죠. 놀이. 사람은 놀지 않습니까? 예. 그 애들을 보면은 요즘은 뭐 애들이 이게 그 집 밖을 잘 안 나가잖아요. 예. 뭐 위험해서 그렇기도 하고 뭐 놀 데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워낙 바빠서 예,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못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예전에는 애들이 막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거기서 뭐 공도 차고 놀고 아니면 뭐 왠가 그 창의적인 그 놀이를 개발해서 애들끼리 막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특히 놀 때 보면은 그냥 뭐 두서없이 그냥 막 놀아요. 예. 규칙도 없고 그렇다고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게 서로 놀죠. 이렇게 재미있게. 예. 그러니까 놀이라는 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규칙과 경쟁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게임으로 진화하면서 규칙이 생기고 경쟁이 생깁니다. 예. 그 제 이제 와이프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예. 그 제 와이프가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 그 동네 애들하고 한 초등학교 때쯤에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쯤에 그 망각이라고 망이라는 게 돌멩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이렇게 던져서 쓰러뜨리는 그런 놀이가 있거든요. 게임. 예. 그걸 망각이라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망각이라고 불렀는데 그 저희 와이프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걸 마가각이라고 했대요. 뭐 약간 그 사투리가 있어서. 예. 어쨌든 그 게임을 이제 하는데 와이프가 그 동네 남자애들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어떤 남자애가 이렇게 금을 밟고 금을 밟고 던져서 그 돌멩이를 쓰러뜨린 다음에 막 이겼다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제 와이프가 걔를 가가지고 그냥 한 대 팍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애가 아프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가지고 막 울었답니다. 으아 울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를 데리고 왔대요. 걔네 엄마를. 걔네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그 애를 때리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근데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랑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의 주장은 뭐냐면은 걔가 그때 분명히 금을 밟았다 이거예요. 그 금을 밟았으니까 반칙이고
규칙을 어긴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응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단계가 되면은 그 단순한 놀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규칙이 엄격히 있다는 겁니다. 금을 밟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 이미 그 두 사람 간에는 그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막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쟤는 반칙을 했는데 반칙을 해서 제가 이긴 거니까 이거는 무효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만 하여튼간, 예, 그렇게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이와 게임의 큰 차이죠. 예. 놀이는 뭐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어때? 뭐 재밌게 놀면 되지 이건데, 게임은 이미 이제 승패가 중요한 거예요. 어? 그렇죠? 여러분 그 무슨 뭐 MT나 이런 걸 가면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MT도 못 갈 텐데, 예. 그러면 무슨 뭐 여러 가지 게임 있잖아요. 369 게임, 뭐 왕 게임, 진실 게임 이런 걸 하면은, 예, 그 이게 승패가 갈라지잖아요. 예. 그럼 진 사람은 뭐 대체로 술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제 그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놔요. 흑기사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어떨 때 흑장미를 어떻게 할 거며, 어? 대답하기 싫으면 술을 마셔라, 뭐 등등등 규칙이 굉장히 그 자세하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거는 놀이가 아닌 거예요. 게임으로 넘어간 거지. 예. 자, 그러다가 이제 게임과 스포츠를 가르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는 뭐냐? 규칙과 경쟁은 그대로 갑니다. 보다시피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고 당연히 경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할 수 있는 게 신체 활동. 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라고 한다면은 대체로라기보다는 거의 언제나 그, 그 몸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축구, 야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막 뛰잖아요. 가끔 이럽니다. 이 축구 쪽 사람들이 야구를 이렇게 약간 비난하면서 야구는 운동량이 적다, 뭐 뚱뚱한 애들도 많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만큼 신체 활동이 적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어, 뭐 요즘에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e스포츠 이런 게 e스포츠가 스포츠냐 아니냐라고 할 때 이제 대체로 스포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논거가 뭐냐면은 e스포츠는 움직임이 없잖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우스만 까딱거리고 키보드 두들기는 게 무슨 그게 운동이야? 무슨 스포츠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럴 때는 이게 신체 활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거기에 더해서 국제화 조직화라는 게 있거든요. 어, 어, 조직화라는 거는 무슨 협회 이런 것들, 협회 같은 게 생겨야 돼요. 예. 지금 e스포츠도 이게 시도 체육회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스포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게 조직이 돼서 이제 결국에는 국제화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러다 보면은 국제 기구가 있어서 그 많은 나라들을 어떤 룰도 정하고 대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때로는 뭐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의 정의를 여기 있는 대로 뭐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글쎄 이거 말고도 내가 생각했을 때 빠진 게 있는데 요건 내가 볼 때 중요한 게 뭔가가 있는데 빠졌네. 그러면 그거를 넣어서 한번 보강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만의 그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표 스포츠의 정의. 스포츠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 예, 스포츠의 진화 과정과 양상. 과거에는 어땠는데 스포츠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뭐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다. 뭐 이런, 미래는 다음 장에 나오니까, 예, 현재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쭉 나오는데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하는 건데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 이해만 하면 돼요.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쭉 나와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예,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세속성이라는 게 이 속이라는 게 뭐 속되다 뭐 이렇게 통속적이다 이럴 때 그 속세 뭐 세속 이런 뜻인데 이거에 반대되는 건 이제 성스럽다, 홀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스럽고 신적이고 예, 이런 개념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종교적이었죠. 특히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뭐 기독교 오랫동안 이제 천주교였죠. 그러다가 이제 뭐 개신교 이런 식으로 음,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치도 예전에는 뭐 신정일치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뭐랄까요? 그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조차 그 세속화가 안 됐었던 시절이 있는데 예, 음, 이제는 뭐 이미 현대 사회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면은 예, 그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터키 같은 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은 터키가 오랫동안 이슬람의 나라였잖아요. 그쵸? 예. 그 오스만 터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 근대 주권 국가로 독립을 하면서 어, 헌법에 넣은 게 뭐냐면 이제 세속화. 말하자면 뭐냐면은 야 우리가 오랫동안 이슬람의 패권 국가로서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도 많고 그 터키를 뭐 유럽의 병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 아픈 사람. 예. 문제점이 너무 많아. 우리 이제 그거랑 결별하고 그냥 세속 국가로 이제 존재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 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뭐 대통령이 그 취임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고 그럽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그 세속 국가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그 종교가 분리된 나라입니다. 뭐 하여튼 그 스포츠라는 것도 원래는 어떤 종교 행사였어요. 아주 옛날에는 예. 뭐 너무 옛날 얘기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 리추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식 제사를 지낼 때 그 어떤 의식이 있잖아요. 예. 뭐, 뭐 술은 몇 번 따르고 뭐 이렇게 몇 번 절하고 뭐 이런 그 것들 예. 그게 뭐 문화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그런 그 의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아이 뭐 그런 걸 왜 해? 뭐 이제 그쵸? 예, 현대 사회가 됐는데 예, 이제는 정치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게 종교나 이런 거하고는 분리해야지 이런 거고 그렇긴 한데 아직도 남아 있긴 해요. 이게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 프로야구 여러분 이제 중계를 TV로 볼 때 뭐 혹은 경기장 가서 볼 때 그 뭐 합니까? 경기 전에 애국가 하잖아요. 애국가 연주. 예. 사실 뭐 프로야구 할 때 애국가 연주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무슨 뭐 국가대표끼리 축구 시합을 한다. A매치. 뭐 그럴 때는 양국 국가를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는 게 의미가 있죠. 이게 국가 대항전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팀끼리 프로야구 시합을 하는데 그것도 뭐 거의 매일 하는데 그걸 매일 애국가를 연주할 필요는 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뭐 해도 뭐 나쁠 건 없는데 하여튼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죠. 아직도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의례성이 감소했지만 뭐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세속화가 많이 됐죠. 스포츠도. 예. 관료성. 관료성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뭐 이렇게 조직이나 뭐 협회 뭐 이런 것들이 없었죠. 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했죠. 뭘 그걸 뭐 따져서 뭘 이렇게 하니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규모도 커지고 뭐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잘 관리하고 계획하고 이럴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료 조직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죠. 뭐 협회 이런 거. 예. 지금 뭐 대한축구협회 이런 조직을 보면은 과거에는 사실 뭐 직원 몇 명 있고 그랬거든요. 80년대 이때만 해도 직원 한 서너 명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적어도 몇십 명은 될걸요? 예. 그러니까 큰 마치 그 뭐 중소기업
만큼 커졌죠. 그 예산도 엄청납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예. 그래서 뭐 몇 천억 단위가 되잖아요, 거의. 예. 점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담당할 직원들도 많아지고, 예. 이해 당사자도 많아지고, 점점 관료화되는 거죠, 당연히. 이 세 번째, 네 번째 사회적 동질성과 사회적 거리라는 것은 조금 좀 애매한데, 예. 이게 이게 이제 음, 어떤 스포츠에 참여하고 같이 즐기고 이러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사이 이런 겁니다. 여기 사회적 거리는 뭐 여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아니고요. 예.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같은 스포츠를 즐긴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살고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 잘 알았어요. 예, 거리가 가까웠고 동질성도 강했고 그랬습니다. 뭐,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골에서 가을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은 예, 거의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다 알잖아요 서로 누구네 집 뭐 누구네 집 삼촌 뭐 누구네 집 할아버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압니다.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요즘 가끔 보면은 그 코로나 그 확진자 발표할 때 무슨 뭐 탁구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이제 같은 그 탁구 클럽에 속해서 같이 탁구를 치고 뭐 그중에는 굉장히 친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술도 마시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같은 클럽에 속해 있어도 서로 뭐 그냥 거기서 탁구만 치고 헤어지고 예. 어떤 사람은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성서인데 어떤 사람은 뭐 어? 동성로고 예. 그러면 이제 끝나고 그냥 동쪽 서쪽으로 헤어지고 이러면 뭐 만날 일도 없고 서로 몰라요 누군지.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비해서 어떤 동질성도 많이 약해졌고 거리도 그 멉니다. 사회적 거리가. 예. 뭐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 뭐 별로 뭐 이렇게 뭐 어렵거나 예. 심오한 얘기는 아니고요. 전문화 다섯 번째. 이건 당연하죠. 점점 스포츠가 아, 이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음,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985년인데 그때 저희 체육 선생님이 어, 서울시 야구협회 그 전무이사였어요, 그분이. 예. 근데 이분이 당시에 이제 정년퇴직을 막 앞두고 있던 되게 나이가 많은 분이었거든요. 65세가 정년퇴직이었으니까 그때 환갑이 넘으시고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고향이 그 북한이에요. 이북에 사시다가 그 6.25 때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그 체육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젊었을 때 농구도 했고 야구도 했고 뭐 그러니까 야구협회 이사죠. 예. 육상 선수였고 뭐 핸드볼도 했고 뭐 안 해본 운동이 없어.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니까 가능했죠. 옛날에는 이게 전문화 세분화가 안 됐으니까 그냥 뭐 키 크고 운동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러면서 다 한 거예요. 다 선수고 다 잘해. 예. 이랬었는데 그건 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예전에 보면은 어, 육상 선수가 뭐 풋볼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럴 수가 없죠. 예. 하나만 해야 뭐 성공하니까. 예. 그래서 요즘 뭐 프로야구 선수 중에 뭐 예, 농구도 같이 하고 이런 선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화. 하나만 예. 한 우물만 파야 되는 시대가 좀 됐죠. 예. 도구. 도구라는 거는 이제 그 스포츠의 장비를 말하는데 점점 이제 세분화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화되고 비싸지고 예, 뭐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이게 장비빨 좀 이게 심한데 뭐 인라인 스케이트나 뭐 산악 자전거 이런 것도 그 사실 입문자들은 그냥 뭐 싼 거, 예, 중고 이런 거 사서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정말 잘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그때 가서 비싼 거 사서 해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 그쵸? 예. 그
이거는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 일본 말로 가오. 예. 아, 가오가 있지 말이야. 이러면서 예. 꼭 비싼 걸로 사죠. 특히 골프 이런 것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 야, 쪽팔리게 어떻게 그런 걸 들고 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예. 사실 실력이 제일 쪽팔린데 예. 뭐그 골프 웨어 이런 거 보면은 막 멋있어요. 예. 그 미국 골프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한국 사람들은 눈에 확 띕니다. 워낙 그 옷차림이 예. 화려하고 좋아가지고 예. 미국 애들 보면은 뭐 대학생들이니까 뭐 그렇지만 그냥 슬래퍼 신고 반바지 입고 와요 골프장에. 예. 그건 좀 약간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긴 한데 예, 골프장에는 골프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 잔디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간 좀 우리나라는 너무 이 장비나 도구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예. 그다음에 생태학적 의미. 이거는 생태학이라는 게 이게 그 피지올로지 뭐 이래가지고 그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스포츠라는 게 어떤 생존, 이거하고 직결되는 거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보시면은 음, 창 던지기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내가 창이 있어요. 이제 창을 나무에다가 이제 돌을 깎아가지고 날카롭게 갈아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 그 긴 창을 만들었어요. 이 창을 내가 던져서 저 멧돼지를 한 번에 그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멧돼지한테 받쳐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냥이라는 거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저 멧돼지를 때려잡아서 그 식량으로 삼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일단 죽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저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 이런 진짜 긴박한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 아버지들, 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직장에 나가서 혹은 뭐 개인 사업체에서 그 자영업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말하자면 생존에 그 과거에 사냥터에 나갔던 그 남자들, 옛날엔 주로 남자들이 나왔겠죠. 예, 그 심정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예.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이제 열매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저기 저 열매를 따서 가지고 가서 내가 이제 우리 식구들을 먹여야 돼요. 예. 그런데 그, 그 나무 열매 밑에 옆에 사자가 한 마리 낮잠을 자고 있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사자가 깨지 않게 몰래 가서 그 열매를 따서 사자보다 빨리 내가 우리 동굴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민첩하게 가서 조용히 올라가서 따서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다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달리기, 그러니까 100m 달리기가 지금은 그냥 뭐 단순한 스포츠지만 예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죠. 100m를 12초에 뛰느냐, 13초에 뛰느냐에 따라서 이 삶과 죽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게 무슨 그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인간 그 한계의 도전 뭐 이런 의미였다면 이제는 어, 그냥 과학화된 스포츠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죠. 예. 수량화. 자, 이게 이제 현대 스포츠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 특히 프로 스포츠에서 어, 숫자로 나타나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여러분 이승엽 선수가 90년대 말에 이제 그 아시아 홈런 신기록을 세웠잖아요. 한 시즌. 예. 그때 그 홈런을 칠 때마다 뭐 50개, 51개, 52개 그 9시 뉴스 당시 그 메인 뉴스의 탑 뉴스였어요. 아, 오늘 또 쳤습니다. 쉬운 한 개입니다. 쉬운 두 개입니다. 쉬운 세 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따져서 기록으로 측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까지 다 이게 그 프로스포츠의 어, 현대화에 큰 몫을 했습니다. 예. 요즘은 그래서 모든 게 다 기록이잖아요. 뭐
그 미국 축구로 따지면 뭐 몇 야드 전진했는지, 패스를 몇 번 성공했는지, 뭐 농구에서는 뭐 리바운드 몇 개 했는지, 어시스트 몇 개 했는지 다 따지죠, 그거. 예. 야구에서는 뭐 홈런 개수, 타율, 뭐 안타 숫자, 출루율, 뭐 별걸 다 따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그 앨런 거트맨이라는 그 스포츠 사회학자 혹은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이게 오른쪽 위에 보면 보이시죠? From Ritual to Record. 아까 리추얼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의식 이렇게 얘기했었죠. 의례, 제사 지낼 때 어떤 그 의식, 예. 원래 스포츠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 예, 레코드, 기록이 중요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책 제목이 From Ritual to Record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요 말을 딱 기억하시면은 수량화라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이해가 되겠죠. 예, 예. 자, 그렇습니다. 어, 다음 장. 자,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 역시 마찬가지로 스포츠가 이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보시면은 전통적 가치가 산업적 가치로 바뀌었다. 스포츠의 전통적 가치는 뭐 체육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에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그게 이제 기본이죠. 예.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여가를 선용하고 그쵸? 심심하지 않게 놀고 이런 거였다가 또 체육을 통해서 어떤 그 국가관을 세워주고 뭐 미래 군인을 양성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갔었죠. 예. 자,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이제 뭐 여기 두 번째 보면 나오는 공공재로서의 의미는 어떤 국민들을 단결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팀을 보면서 애국심을 느끼잖아요. 일본한테는 이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월드컵 때 막 독일 이기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쵸? 비록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예. 독일을 이긴 게 어디냐 우리가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죠. 예. 야, 브라질을 7대1로 이긴 독일을 우리가 이겼어 뭐 이러면서 하여튼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뭐다? 이게 돈이다는 얘기죠. 스포츠는 이제는 뭐 큰 산업이고 큰 비즈니스고 돈이다 이거예요. 어, 자, 스포츠가 큰 산업입니다. 여러분 뭐 그거는 다 아시죠? 특히 여러분들은 뭐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과목을 들을 테고 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스포츠 산업은 예, 그 자동차나 영화 산업보다 큽니다. 예, 그 규모가. 다시 한번 예,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스포츠 산업이라는 그 하나의 비즈니스의 규모는 어, 영화 혹은 자동차 이런 산업들보다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해리포터의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데니엘 레드클리프 예, 지금은 좀 느끼하게 변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한 20년 전에 너무 귀여웠죠. 예.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ESPN Monday Night Football이라고 나오고 밑에 NFL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NFL은 그 미국 프로 풋볼 리그예요. 예. 내셔널 풋볼 리그의 줄임말로서 미국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프로 스포츠 리그예요. 예, 풋볼, 즉 미식축구를 말합니다. 이 리그는 월요일 날 딱 한 게임을 해요. 전체 모든 팀들 중에 딱 두 팀만 요때 게임을 하거든요. 한 경기에서 두 팀이 만나니까 월요일 밤에 딱 한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가 집중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딱 한 게임만 하니까. 그래서 그 중계권을 사가려고 방송국들이 막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ESPN이 예, 과거에 이제 ABC라는 방송국이 하다가 그 ABC하고 ESPN이 같은 회사거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예. 자회사인데 그 자매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ESPN한테 넘겼어요. 그 중계권을. 하여튼 근데 ESPN이 이 먼데이 나이트 풋볼 한 경기를 중계하는 중계권료가 예, 한 경기입니다. 딱 한 경기. 예. 뭐 1년 내내 혹은 뭐 10년 내내가 아니고 딱 한 경기 중계하는데 드는 중계권료가 이 해리포터 영화 한 편 제작비와 맞먹어요. 예. 다시 한번
이 NFL에 월요일 밤 풋볼 경기 딱 한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 방송국이 리그에 지불하는 중계권료가 해리포터 영화 한 편 만드는 총 제작비와 맞먹는다. 이 정도로 스포츠 시장이 큽니다. 예.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스포츠를 산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만든 거는 보다시피 뭐다? 미디어다는 얘기죠. 예. 미디어에 의해서 스포츠는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됐어요. 예,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내내 많이 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공공재로서의 의미라는 거는 좀 전에 했었죠. 예. 스포츠라는 거는 단순히 뭐 산업의 가치도 있고 전통적 가치도 있지만 이 커뮤니티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아주 독특한 그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대표팀 축구 얘기를 했고,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그 뭐 지역이나 나이나 정치적 성향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럴 때가 없잖아요, 별로. 예.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쪼개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개성이 강해서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그 한쪽으로 왕창 몰리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음? 일본이랑 A매치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하는데 뭐 75%가 한국 사람 중에 75%가 한국 응원하고 25%가 일본 응원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쵸? 뭐 거의 모르긴 몰라도 99%가 한국 응원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스포츠가 독특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이 공공재라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FC 바르셀로나라는 팀 있잖아요. 여기 마크가 나오죠? 예. FC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그 명문 팀이죠. 알다시피 여러분. 예, 메시를 데리고 있고 뭐 메시가 뭐 딴 팀으로 떠난다 이러다가 결국 남았는데 이 바르셀로나의 그 라이벌이 어딥니까? 예.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예, 레알 마드리드. 근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레알 마드리드하고 FC 바르셀로나의 그 라이벌 의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라이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예요. 예. 뭐 우리가 뭐 한일전처럼 예. 그게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 이게 스페인이란 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뭐 하나의 나라인 것 같지만 음, 뭐 지역 감정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쪽 지역을 이제 까탈루냐라고 하고 그쪽 사람들은 그 언어도 약간 달라요. 물론 뭐 스페인어를 쓰긴 합니다만은 그 까탈루냐어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페인의 그 동북쪽에 그 피레네 산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랑스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피레네 산맥 그쪽 부근에는 또 바스크라는 그 부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따로 자기들 언어나 문화가 있고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그 마드리드가 있는 그 스페인의 중심부와 이 바르셀로나가 있는 까탈루냐 지방은 서로가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그 스페인에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스페인에 내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프랑코 독재에 항거하는 예, 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외국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에 가서 그 내전에 참가해가지고 싸우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옛날이니까 그렇지 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작가들 중에 조지 오웰 또 어네스트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스페인에 가서 예, 싸웠어요. 예. 그래서 스페인에서 뭐 하여튼 싸웠는데 예. 그때 그 프랑코 정권이 그 밀어줬던 팀이 레알 마드리드이고 FC 바르셀로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천대와 구박을 받았겠죠. 프랑코 정권 하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전통 스토리가 오래오래 쌓여서 지금 현재 그 라이벌 의식이 극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붙으면은 그걸 이제 더 클래식 뭐 혹은 스페인어로 엘 클라시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국가대표팀끼리 경기를 하면은 그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우리는 일제 그 35년간의 그 음? 억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쌓여서 이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지금의 한일전이 된 거고 마찬가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은 단순히 어떤 구단주가 있어서 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구단주인 거죠, 시민들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하고 애정이 있겠어요, 그 팀에 대해서. 예. 그 옆에 있는 그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도 미국에 있는 그 NFL 팀인데 아까 얘기했던 미식축구. 예. 그 그린베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가 10만밖에 안 돼요. 예. 10만이면은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은 경상북도 상주시 있죠. 예. 그거 비슷합니다. 상주시하고. 그런데 NFL 팀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팀은 그 시장이 작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부자 한 명이 구단주가 아니고 그 시민들이 다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의 주식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내 팀이고 내가 구단주야. 얼마나 그 소속감과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팬 이상이죠, 이건. 예. 팀이 곧 나이고 내가 곧 팀이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그 모자에 써놨죠. 예, 이게 그 치즈 모양의 그 모자인데 그 위스콘신 주가 그 치즈로 유명합니다. 유가공 그 산업이 유명해서 그래서 그 치즈 모자를 쓰고 거기다가 나 이 팀의 구단주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공공재인 거죠. 퍼블릭 굿즈죠. 프라이빗이 아니고. 예. 이런 와중에서 스포츠는 점점 이제 아마추어리즘으로 운영하다가 상업화가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산업화랑 산업적 가치, 비즈니스 이거랑 뭐 일맥상통하는 거죠. 올림픽도 과거에는 아마추어 선수들만 나왔었죠. 예. 그런데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 무렵부터 뭐 프로 선수들 다 나옵니다, 이제는. 예. 잘 알고 계시죠, 그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들어갈게요. 네. 아, 이게 그 상업화의 하나의 예입니다. 예, 아까 여기 나왔던 상업화. 이게 제가 다녔던 학교인데요. University of Iowa라는 학교인데 그 풋볼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이제 입장하려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뒤에 그 간판이 하나 보이죠? 예, 아이오와 풋볼 해놓고 예, 나이키 마크가 딱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나이키가 아이오와 대학교 그 운동부 모든 운동부의 용품을 협찬하는 회사예요. 예, 그 용품을 협찬한다는 얘기는 그 학교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나이키가 물건을 주면서 돈을 내는 거예요. 예, 우리 회사 제품 좀 입어줘. 그러면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 대학 운동부는 뭐 신발이나 뭐 유니폼이나 연습 뭐 복이나 다 나이키만 입습니다. 협찬사니까. 예.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스폰서도 받아요. 감독 코치들 일부는 월급을 나이키가 줍니다. 예. 그게 이제 여러분 뭐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생각하면 돼요. 그 국가대표 축구팀도 나이키가 협찬하잖아요. 그래서 유니폼도 나이키만 입고 신발도 나이키만 신죠. 예, 물론 축구하는 이제 개인마다 좋아하는 게 있어서 과거에는 다른 거를 신게 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좀 곤란하죠. 사실 스폰서 입장에서. 어? 나이키 유니폼 입고 뭐 푸마 축구화 신어? 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화도 다 나이키를 신을 겁니다. 요즘에는. 예. 어, 근데 이제 미국 대학 스포츠는 워낙 규모가 크고 시장이 크니까 이 용품 회사들이 다 협찬을 해줘요. 예. 뭐 나이키, 그 나이키가 미국 회사니까 이제 그 제일 그 상위 레벨 학교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나이키가 협찬하고요. 나머지 반 중에 이제 아디다스 그리고 언더아머 이런 회사들이 이제 거의 나머지 다고 뭐 그다음에는 거의
아주 조금의 숫자만 다른 회사들이 협찬합니다. 나이키가 제일 큰 시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학교가 운동부가 나이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돈을 대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 나이키의 상표를 학교의 그 공식적인 간판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상업화인데 심지어 예. 그 상업화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야 할 교육기관조차 이렇게 예. 그 상업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했고, 자, 마지막 장으로 갑시다. 자, 스포츠의 발전 사이클, 이거는 조금 약간 억지스러워요. 그 교재에 나와서 제가 적었는데, 이거는 뭐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말이고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 정의했냐면은, 현재의 스포츠 양식은 스포츠의 상업화다. 상업화 우리 계속 얘기했었죠, 아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뭐하고 협력한 거냐면 미디어. 예. 미디어와 상업화가 예, 협력한 거다 이거죠. 이 두 개를 빼면은 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 스포츠는. 특히 미디어. 예, 우리 이번 학기 수업이 미디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슬슬 군부를 떼고 이제 예,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이론을 제시한 게 2003년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게 예측한 건데 디지털 스포츠가 2010년 이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얼추 맞았죠. 왜냐하면은 2010년이 그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그 보급된 시점이거든요, 거의. 예. 그러니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충.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뒤에 보면 6가지 미래사회 키워드, 4가지 미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억지로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뭐 꼭 뭐 이런 키워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나리오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분명히 이제 국제화가 될 거고 스포츠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예. 더군다나 요즘에 그 코로나 같은 일이 터지면서 뭐 그런 진짜 예측 못했던 변수가 막 툭 터지니까 알 수가 없죠 사실 쉽게.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좀 좀 억지인 것도 있고 그래서 써놓긴 했는데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예,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또 내용을 이어서 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 이 수업이 금요일에 나가는 수업이니까 예, 여러분이 언제 볼지 모르지만 예, 금요일 날 봤다고 생각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예, 예,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그 온라인 수업이 일주 더 연장됐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